안녕하세요. 베트남 구성남입니다. 오늘은 직장 상사와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냉정을 유지하고 웃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그리고 좌절감을 상사와 함께 공유하고 가까이 있는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면서 한 발 물러서서 상사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사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보고 가능하면 얼굴 보고 소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냉정을 유지하기.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상사의 업신여기는 행동이나 말에 대해 화를 내거나 맞받아치지 않도록 한다. 어떤 일이 있든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대신 가능한 한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집중한다. 스스로 진정을 시킬 수 있도록 호흡을 조절하여 깊은 호흡에 집중해 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웃으면서 긍정적인 반응하기. 친절하게 마무리합니다. 환한 미소로 그들의 무례함에 유쾌한 대답을 해줍니다. 실제로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상사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사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더 빨리 이 일을 끝내게 라고 말을 하면 문제 없습니다. 제일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꼬는 말은 삼가해야 됩니다. 긍정적이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좌절감 공유하기. 상사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을 중화시키는 겁니다. 상사의 무례한 행동이 그의 업무 스트레스와 좌절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상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업무의 어떤 것이 얼마나 좌절스럽고 실망스러운지 그들에게 말해줌으로써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상사는 실제로 나를 그들 편이라고 인식하고 기분이 좀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문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잘 이해합니다. 또는 저를 믿으세요. 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까이 있는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상사의 어떠한 행동이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상사에게 내가 그 일에 관여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적함으로써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부하 직원을 계속 나쁘게 대하는 대신 현재의 일에 다시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객사에 프로젝트 정보를 보내는데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 것 같네 라고 말하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받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 바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상사가 회사 전체의 문제에 대한 불만을 나에게 돌리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새로운 정책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방향을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한 발 물러서서 상사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사가 나쁘게 말하려는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 더 퉁명스럽거나 참을성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사가 실제로 무례하게 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지 잠시 조용히 생각을 해봅니다. 감정을 넣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사의 말이나 행동을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사가 이번 주말까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해요 라는 이메일을 보낸다면 정말 서둘려야 하고 무엇인가 당장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상사가 나쁘게 굴었다는 게 확실하다 해도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 전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상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입니다.
상사의 입장이 되면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를 이해해 보는 겁니다. 왜 화를 내는지. 상사가 했던 일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자금 문제, 인원 문제, 상관 문제, 대표님 문제.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을 가지면 감정을 더 쉽게 통제할 수 있고 그들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한 화가 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대표님이 돼 볼 수도 있는 거고 회사 말단 사원이 돼 볼 수도 있는 거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기 소속해 있는 데가 제일 빡세다, 제일 좆빠졌다라고 다 술 먹으면서 다 이빨 다 틉니다. 그렇듯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 상사의 힘든 점을 알 수 있고 후배들의 힘든 점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째, 가능하면 얼굴 보고 소통하기입니다. 잘못된 의사소통이나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사내 메신저, 카카오톡, 직장에서 사용되는 여러 문자로 하는 소통에서 어조와 의도는 쉽게 잊힐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직접 상사와 업무 문제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거들먹거리며 말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상사가 당신에게 무례한 어조로 생각되는 이메일을 보낸다면 상사 자리에 찾아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써 이 모든 게 의도적인 것인지 아닌지 알아내기 위한 단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8번째로, 상사에게 주의를 기울이면 좋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이므로 잠자코 있지 않습니다. 상사가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하면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상사가 말을 할 때는 그들을 보고 당신에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말합니다. 오늘 이 문서 보고서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내가 요청한 거 그 한 개를 수행하지 못하나? 내 말 못 들었나? 신경은 쓰고 있나? 뭐하노 지금? 상사가 이런적으로 감정적인 말투로 대화를 시도한다면 직원은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들먹거리는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답답할 수 있지만 마음을 닫거나 체념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9번째, 나 자신을 위해 대항하는 겁니다. 약간의 반박을 하되 너무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상사가 대놓고 나쁘게 군다면 그냥 끙끙거리다가 참지 않습니다. 질문에 답해주고 나를 대변하도록 합니다. 상사가 하는 말에 반대한다면 반대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무례하게 하거나 언쟁을 벌이지 않되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사가 만약에 이렇게 묻습니다. 니는 어떻게 이 일 하나 뭐하노? 니는 도대체 뭐하노? 뭐하는 아고? 어이? 이렇게 상사가 말했을 때 아닙니다.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팀장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따로 조용히 만나서 상사와 뒤풀이 술 한잔 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오늘은 상사와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베트남 직장 생활 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힘듭니다. 몸도 힘들고 요즘 또 일거리도 없어서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